자, 다음은 5장 내용에서 흙의 다짐 내용을 볼 건데, 다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흙을 힘을 주어서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 흙들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 느슨한 상태의 흙을 힘을 가해서 다져주면 얘네들이 단단하고 오밀조밀하게 정리돼서 모이게 돼요. 그러면 얘네가 뭐가 커지냐면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흙을 다졌을 때 가질 수 있는 효과로는 이거 꼭 봐두세요. 자, 흙의 종류나 함수비, 그리고 다짐 시험 방법, 다짐 에너지에 따라서 다짐 효과가 다 다른데, 일단 특징으로는 투수성을 감소시키고 강도, 지지력이 증가하고 치마,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럼 다짐도를 판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지금 몇 %까지 흙을 다졌는지 다짐도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밑에 실험실에서 진행했을 때 나왔던 최대 건조 단위 무게분의 현장에서 한 건조 단위 무게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으로 문제 몇 페이지냐면 자, 책으로 페이지 202페이지 보시면 다짐 효과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라 했어요. 다짐을 하게 되면 흙의 성능이 좋아진다 했죠. 강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력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지지력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답은 옳지 않은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다른 개념 한번 더 볼게요. 넘어가서 자, 다짐 에너지. 흙을 다졌을 때 흙에 생기는 다짐 에너지 E는 어떻게 구하냐면 다지는 흙 있죠. 이 흙 전체 부피분의 얘를 몇 킬로로 때릴 건지, 때리는 망치 램머의 무게, 때릴 때 낙하시키는 높이, 몇 번을 다지는지, 몇 층으로 나눠서 다지는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 책 206페이지 20번 다짐 에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다짐 에너지 E는 이 공식을 봤을 때 뭐에 비례해요? 무게, 높이, 횟수, 층수에는 모두 비례하는데 밑에 부피에는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것, 옳지 않은 건 뭐냐면 시료의 부피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흙을 다져서 그릴 수 있는 게 바로 다짐 곡선인데 함수비를 뭐라 했죠? 물이 들어있는 양의 정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물이 얼만큼 들었냐에 따라서 건조 단위 무게가 달라져요. 그래서 다짐을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쭉 산 모양처럼 그려지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건조 단위 무게가 크기가 어떻게 돼요? 최대가 되고 그때의 함수비를 뭐라고 하냐면 최적 함수비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 202페이지에서
문제 1번 보면 다음 기호 가운데 최적함수비를 나타내는 게 뭐냐? 유명한 기호예요. OMC 외워두세요. 최적함수비 OMC 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짐을 해서 다짐 곡선을 얻고 나면 중요한 거 187페이지의 다짐 특성. 흙의 종류마다 다짐 곡선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흙의 종류가 달라도 모양은 일단 산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건 비슷한데 위치가 달라요. 보면 점토는 함수비가 어때요? 가장 오른쪽 큰 쪽에 있죠. 근데 모래로 갈수록 함수비가 어디 있어요? 왼쪽 작은 쪽에 있죠. 그리고 반대로 점토로 갈수록 건조 단위 무게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모래로 갈수록 건조 단위 무게는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 옆에 설명을 보면 점토에서 모래로 갈수록 함수비는 어떻게 돼요? 최적 함수비, 물의 양은 줄어들고 건조 단위 무게는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문제 202페이지에 4번 볼게요. 흙을 다질 때 조립토가 뭐라 했죠? 모래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그래프를 보니까 모래로 갈수록 최적 함수비는 어떻게 돼요? 함수비는 줄어들고 건조 단위 무게는 증가한다. 그래서 건조 단위 중량은 커지고 함수비는 작아진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답번입니다. 자, 6번 203페이지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흙의 다짐 효과로 옳은 거 아까 뭐라 했죠? 지지력, 강도가 커진다. 자, 그리고 9번 계산 문제 아까 다짐도 구하는 공식 있었죠. 큰 거 최대 건조 단위 무게분의 현장 건조 단위. 그래서 여기서 다짐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최대 건조 밀도 분의 최대 건조 밀도 이거 1.46이 밑으로 가야 되고 그거 분의 습윤 단위 무게 그거 분의 실내 건조 단위 무게예요. 실내 건조 단위 무게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1.56을 1 플러스 100분의 함수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즉 습윤 단위 무게를 뭘로 나눈다? 1 플러스 100분의 함수비로 나눠서 1.32 이렇게 먼저 구하고 나서 여기다 넣어야 해요.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90.4가 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계산 문제 다시 정리해서 한 번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왜?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자, 이렇게 시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또 많이 나오는 시험이 뭐 있냐면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CBR이라고 해요. CBR은 뭐를 결정하냐면 여기에 밑줄 치겠습니다. 도로나 활주로에 포장을 까잖아요. 아스팔트 포장. 그 포장 두께를 결정하는 시험이 CBR 지지력비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평판 제하 시험 188페이지의 평판 제하 시험은 뭐냐면 이렇게 얇은 평판을 그 위에 힘을 주었을 때 이 평판이 얼마나 이렇게 꺼지는지 얼마나 침하되는지를 가지고 이 평판이 지금 얼만큼 버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평판 제하 시험은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 평판이 Y만큼 어떻게 되냐면 침하돼요. Q로 눌렀을 때. 그래서 그 침하된 Y를 분모에 놓고
누르는 힘 Q를 위에다 분자해 놨을 때 K를 Y분의 Q로 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평판이 버티는 지지력 계수다. 자, 이 평판 제압판의 두께 있죠? 예. 얘는 보통 22mm고 지름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네모난 게 아니라 원판을 사용할 때는 두께는 22mm에 이 지름, 판의 지름은 30, 40, 75다. 종류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204페이지에서 11번 도로의 평판 제하 시험에서 치마량은 몇 cm를 기준으로 하는가? 자, 여기 볼게요. 치마량은 보통 몇 미리? 1.25mm. 그러면 1.25mm를 cm로 바꾸면 0.125cm다. 자, 그래서 평판 제하 시험에서 기준이 되는 치마량은 이렇게 1.25mm 또는 0.125cm.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도로의 평판 제하 시험에서 치마량은 0.125cm가 기준이다. 자, 그리고 문제 계산 문제 풀어볼게요. 12번 평판 제하 시험에서 치마량 Y가 몇이에요? 지금 1.25mm고 그때 얼마큼으로 눌렀다? 하중 강도 P 1.25로 눌렀을 때 지지력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 지지력 개수는 치마량 Y분의 하중 강도 Q로 구합니다. 그래서 0.125, 자, 1.25mm를 0.125로 바꾼 건 지금 하중 강도 단위가 cm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cm로 바꿔주어서 0.125가 된 거예요. 그래서 0.125분의 1.25 계산기로 계산하면 10 나옵니다. 자, 단위 주의하셔야 돼요. 단위는 km/cm 세제곱. 자, 그 다음에 13번도 그대로 풀어보면 지지력 개수 K는 치마량 Y분의 하중 강도 Q. 저 치마량 1.25mm인데 cm니까 얘도 cm로 바꿔주면 0.125다. 이거 분의 2.5 계산하면 20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205페이지 15번도 이어서 볼게요. 하중 강도를 보통 Q라고 하고 치마량 Y를 측정해서 기초 집안의 지지력을 추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거 기초 집안의 지지력 평판 제하 시험입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최적 함수비와 관계 깊은 거. 아까 이렇게 다짐 곡선 그린다 했죠. 그럼 무슨 시험이에요? 다짐 시험. 17번 콘크리트 포장은 평판 제하 시험의 결과를 이용하여 설계하는데 자, 여기서 기본적인 치마량은 얼마일 때 값을 사용한다 했죠? 1.25mm 아니면 0.125cm. 자, 18번도 계속 볼게요. 다짐했을 때 옳지 않은 거. 자, 가번부터 볼게요. 다짐하면 강도 증가 맞죠? 다짐 에너지가 증가하면 건조 단위 무게 증가 맞고 다짐 에너지가 같으면 최적 함수비일 때 다짐의 효과가 가장 좋다 맞죠? 자, 나번에 보면 다짐 에너지를 증가시킨다는 건 다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흙이 있는데 흙을 많이 다지면 다질수록 빈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간극률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간극률은 감소한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206페이지 19번도 볼게요. 평판 제하 시험에서 규정된 제압판은
지름이 아닌 거. 아까 몇 센치라 했죠? 30, 40, 75. 그래서 답은 아닌 거는 답은 50cm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06페이지 22번도 보면 다진 곡선에서 이렇게 다진 곡선을 그렸을 때 최대 건조 단위 무게에 해당하는 함수비를 뭐라고 한다? 최적의 상태, 최적 함수비라고 한다. 자, 그리고 23번 흙의 다짐을 판정하는 시험과 먼 거. 자, 흙의 다짐 시험에 평판제야, 노상토 지지력비 CBR, 다짐 시험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제 23번에 나번, 베이는 뭐냐면 다짐이 아니라 얘는 전단 시험이에요.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207페이지에 최적함수비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시험으로 구할 수 있다? 이 다짐 곡선 그리는 거 뭐라 했죠? 다짐 시험. 자, 그 다음에 25번 CBR 시험 결과를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거. CBR 시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아까 보니까 CBR 시험은 도로나 활주로의 포장 두께를 결정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도로, 두께, 노상토 이것과 관련 없는 거. 입도와는 관련이 없어요. 나번에. 입도와는 관련이 없다. 자, 26번. 최적함수비란 무엇인가? 계속해서 나오죠. 다짐 곡선 그렸을 때 여기 제일 뾰족한 거, 산 모양의 꼭대기가 여기가 최적함수비고 여기를 뭐라 했다? 건조 밀도 중에 가장 큰 최대 건조 밀도다. 그래서 답은 나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짐 곡선으로 구할 수 없는 거 27번 다짐 곡선으로 구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다짐 곡선을 그렸을 때 최대 건조 밀도가 있고 최적함수비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공했던 함수비도 구할 수 있지만 다짐 에너지는 곡선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까 공식 있죠? 이 공식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답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푼 문제 풀어볼게요. 203페이지 가서 203페이지 5번에 지지력 조사를 위한 시험이 아닌 거. 가, 나, 다는 다 지지력 땅과 관련된 건데 투수는 아까 물이 지나간다 했죠. 그래서 라번의 투수 시험은 지지력과 관련된 게 아니라 뭐랑 관련된 거냐면 투수 시험은 물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도로 포장 설계에 있어서 포장 두께를 결정하는 거 아까 뭐라 했죠? CBR 시험 라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론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지지력인데 지지력 내용에서 볼 거는 쭉쭉 넘어가서 얘는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다짐까지만 하고 나머지 208페이지 기초 및 지지력부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